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자, 요 3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일단 한번 클릭해주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맨 위에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우리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종류라고 있고, 차트 종류 변경 얘가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메뉴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요거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문제에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꺾은 선형이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제목이 문제에서 제시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내가 작성한 이 차트, 내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이 차트를 A의 13에서 H28번 그 영역에 위치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A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A의 13번부터 이렇게 이제 차트가 표시가 되게, 그리고 그때 H28번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요점이요. 요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 H28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해당 위치에 이렇게 이제 차트가 위치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맨 위에 이제 차트 제목도 없고요. 세로축을 보니까 세로축 이 왼쪽에도 아무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쭉 보니까 아래쪽에 우리 데이터 테이블 이것도 없죠. 요 세 가지를 새로 이제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1팀 제품 생산 및 우리 보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우리 세로축을 보니까 단위 콜론 개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데이터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이 앞에 이렇게 이제 범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그때 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 이곳을 한번 클릭해 주면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 조심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1팀 한 칸 띄고 제품 한 칸 띄고 생산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보유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다 입력했으면 엔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이번에는 세로 축에 그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 제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기본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세로 축에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축 제목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위 콜론 찍어 주고요. 걔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다 썼으면 또 엔터요. 엔터를 꼭 눌러줘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테이블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범례 표지를 포함하냐 아니면 범례 표지가 없냐 이렇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범례 표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범례 표지 포함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보니까 세로축에 최소값이랑 우리 기본 단위 이거를 그림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차트를 보니까 우리 최소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지금 5,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기본 단위가 500, 1000, 1500, 2000, 2500, 3000하고 5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최소값이 지금 현재 100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지금 5000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기본 단위가 1000, 2000, 3000, 4000, 5000하고 10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우리 축서식이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서식 창이 떴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기본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문제에서 최소값이랑 기본 단위 이 두 가지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100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기본 단위는 지금 5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또 똑같이 우리가 100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랑 우리 최소값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축서식 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 차트를 봤더니 최소값이 이제 1000이고 최대값은 5000이고 10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글꼴을 이제 굴림체로 글꼴 크기는 이제 14포인트로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글꼴이랑 글꼴 크기를 바꿀 때는 우리가 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글꼴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굴림체로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굴림체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미 14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이제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 제목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도형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쫙 떴죠. 그때 우리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이요.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범례는 글꼴을 이제 굴림체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범례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범례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글꼴을 또 바꿀 거니까 우리가 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꼴이요.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차트 제목을 이제 굴림체로 바꾼 적이 있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최근에 사용한 글꼴하고 이곳에 떴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굴림체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꼴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생산량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생산량이 지금 우리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이죠. 이 생산량 계열의 프린터 요소에만 이라고 했어요. 우리 프린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란색 요 표시 요거 이제 하나요. 여기에만 설명선으로 표시된 그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생산량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우리 프린터라는 그 항목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생산량이다, 프린터다, 4,500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계열의 이름이랑 우리 항목 이름이랑 값이랑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죠. 그때 이 세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될 때 각각 다른 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파란색이 이제 생산량이니까 요 파란색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주면 요 생산량이라는 이 표시 있는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프린터 것만 할 거니까 프린터의 요 표식 있죠. 요 표식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을 들어간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설명선을 이제 추가시킬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설명선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설명선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 점이 붙어있는 그 상태 보세요. 이 모서리, 이 양쪽 모서리에만 이렇게 점이 붙었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설명선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총 8개가 이렇게 이제 붙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이곳에 나타나는 게 지금 프린터 4,500 그렇게 두 가지만 표시가 됐는데 우리 계열의 이름도 이제 추가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다, 프린터다, 4,500이다 요 세 가지가 표시되면 되는데 그때 각각의 이제 줄마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 지금 구분 기호가 지금 쉼표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쉼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해서 여기 이제 쉼표, 여기 쉼표 그렇게 들어있죠. 그때 이제 구분 기호를 우리가 이제 줄바꿈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계열 이름이 표시가 되고 줄 바꿔서 우리 항목 이름이 표시가 되고 또 줄 바꿔서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 영역은 채우기색을 흰색 배경 1 우리 25%더 어둡게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가 그림 영역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그림 영역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이요. 서식을 이제 변경하겠다 해서 우리가 서식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도형 채우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요 아이콘에 갖다 대 보니까 흰색 배경 1 우리 5%더 어둡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25%더 어둡게 그걸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 밑에 거에다 마우스 갖다 대니까 이제 15%더 어둡게 했고요. 그 밑에 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흰색 배경 1 25%더 어둡게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색깔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랑 이제 비교를 싹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목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우리 범례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세로축의 제목도 확인하고요. 세로축도 확인해 주고 우리 데이터 테이블도 확인해 주고요. 우리가 설명선, 요 데이터 레이블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 그림형도 확인해주고요. 이 꺾은 선형, 요게 이제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싹 다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라. 그거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 이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B3부터 시작해서 뒤에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B의 3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11번이다 그러면 이만큼이요. 이만큼의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만약에 0이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방법,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기본 형식이요. 기본 형식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양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음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 값이 이제 0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 뒤에다가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얘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라고 해서 양수일 때는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음수일 때도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그 다음 자리가 이제 0이니까 그때 이제 0일 때 우리 특수문자 표시해달라 해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당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셀 값이 실제 셀 값이 이제 0일 때만 요 특수 문자가 표시가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써줘야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직접 입력해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대괄호로 묶어서 쓰니까 자, 셀에 들어있는 값이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 특수문자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해당 특수문자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 틀린 거예요. 자, 왜 틀렸는지 좀 보세요.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작성한 거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는 0이라고 쓰고 대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문자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자, 지금처럼 요 특수문자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쓰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을 때는 특수 문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0 이외의 값일 때는 지금처럼 1이다 2다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0일 때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 그랬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0일 때는 요 특수 문자 표시해 달라. 그리고 그 외에는 빈 공백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요거까지 표시를 해야 이제 맞게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자, 요것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요 차이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0일 때는 요거 표시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쌍따옴표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결값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둘 다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조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2번부터 시작해서 F3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2의 2번부터 시작해서 F의 3번이다. 그럼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에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의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 2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3번 셀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단추는 우리가 만들자마자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글씨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의 이름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하면서 맞나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해당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의 해당 영역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0일 때 이제 우리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양수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음수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뭐 해달라, 우리 특수 문자 표시해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해당 특수 문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는 서식 코드를 요거를 이용했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요 단추의 이름 바꿔줘야죠. 해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제목 다 썼다고 그냥 엔터 누르지 말고 제목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단추에도 텍스트까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A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이다 그럼 최경원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의 11번 그러면 김은수까지죠. 자, 요만큼 이제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존칭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하래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셀값 뒤에다가 님이라는 이 글자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경원님, 이정훈님, 한고은님 하고 님이라는 글자가 뒤에 이제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을 이제 단추요. 그 단추를 2의 4번부터 F의 5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자, 2의 4번이다 그러면 2의 4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5번이다 그럼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존칭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제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존칭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 중에서 우리 단추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해당 위치에다가 이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고 나면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존칭 적용하고 이름 써주고요. 매크로 이름 써주고 글씨 틀린 거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틀린 게 없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기록 단추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가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이제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해당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원래 써져 있던 그 이름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님이라는 그 글자를 붙이는 거죠. 해서 문자 서식 코드 우리 골뱅이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님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님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최경원 님하고 님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모든 사람들의 그 사원 명예 그 뒤에 님이라는 글자가 다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단추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해당 단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존칭 적용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또 아무것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도형에 이제 제목이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적용했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적용시킨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는 해당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1번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이요. 일반으로 고치게 되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서식이 다 적용이 됐죠. 그리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존칭 적용을 땅 하고 눌렀더니 존칭 적용이 싹 다 이제 실행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그때 제가 사용한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요 골뱅이가 우리 텍스트를 대신해주는 그 서식 코드죠. 해서 골뱅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님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좀 이제 우리 2번 매크로 작성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데이터 보니까 스포츠 센터 이용 요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요금 계산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스포츠 센터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에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지금처럼 요금 계산이라는 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단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CMD 요금 계산 클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 요금 계산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폼이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이제 폼의 이름이 우리 스포츠 센터라는 그 폼이요. 그 폼을 어떻게 해달라? 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부터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자, 요 엑셀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금 계산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스포츠센터 이용 요금하고 이렇게 이제 스포츠센터라는 요 폼이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H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지금 H의 4번이다 그러면 스컷이부터 시작해서 I의 9번이다 그럼 지금 250하고 단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의 내용이 우리 종목 CMB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 목록에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 이 내용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라 그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남하고 여가 성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 목록에 추가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성별이랑 콤보 상자는 바로 위에 있죠. 요거 이제 클릭했을 때 남여 그렇게 이제 두 글자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폼에서는 우리가 성별을 클릭해봤을 때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우리가 이제 클릭해보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주면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죠.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폼이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하고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지금 있죠.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 스포츠센터라는 이 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폼에서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폼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저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라고 그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근데 우리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유저폼 클릭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초기화 됐을 때 이니셜라이저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 우리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 먼저 하자고요. 우리 CMP 우리 종목이라는 이 콤보 상자가 있다. 이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H4번부터 I의 9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우리 콤보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할 거죠. 해서 이 뒤에다가 콤보 상자 이름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 로우 소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는이라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해당 영역 셀 주소를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H4번부터 시작해서 I의 9번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별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는 남이다 여다 요 두 글자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할 거죠. 그때 이런 데이터가 지금 이 종목이라는 이 콤보 상자처럼 특정 셀에 이제 입력된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이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우리 성별이고요. CMB 성별이라는 곳에다가 우리 점 찍어주고요. add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남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우리가 또 CMB 성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add 아이템은 두 번째 아이템은 뭐다? 여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특정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할 때 그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엑셀에 셀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콤보 상자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 집어넣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로우 소스를 쓰든 아니면 add 아이템을 쓰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콤보 상자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로우 소스 뒤에는 는이라는 요 기호가 들어갔지만 add 아이템에는 는이라는 그 기호가 있다 없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 아이콘,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폼을 이제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요금 계산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포츠센터 요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별이요. 성별이라는 거 이제 클릭해 보니까 남여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이라는 요 콤보 상자요. 요것도 이제 찍어 보니까 뭐 스쿼시다, 200이다, 골프 550이다 해서 이곳에 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안에 짜잔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스포츠센터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폼 실행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요금 계산 요거 이제 단추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스포츠센터라는 이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이제 입력 단추가 있대요. 입력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표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우리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을 했다면 그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우리 지금 엑셀에 시트에 표 마지막 행에 보게 되면 이제 고객번호 2번이다 해서 요 사람의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마지막 행 다음 그러면 그 다음 행 6행에 보게 되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이곳에 이제 우리 폼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짜잔하고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폼에서 고객번호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는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찍어주면 그 데이터가 이곳에 그냥 짜잔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 종목이 이제 이곳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시간이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뭔가를 입력하겠죠. 그 내용이 이 사용시간에 여기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폼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내용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이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를 보니까 금액이라는 거는 사용시간 곱하기 종목별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1000단위마다 콤마를 붙인 다음에 그 내용이 지금 이 위치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객번호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내용은 우리 A열에 이제 입력되게 해줘야죠. 요 A열이 이제 1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은 이제 B열, 2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C열, 3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D열, 4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사용시간 곱하기 종목별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5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폼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옮길 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은 우리가 지금 이제 A의 3번 셀, 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행, 1열에다가 고객번호 집어넣어라. 입력행, 2열에다가 성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3열에다가 우리 종목 집어넣고 입력행, 4열에다가 사용시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5열에다가 금액 계산해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당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찍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뜨면 우리는 지금 이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해서 이 해당 폼에서 우리가 입력이라는 이 단추 있어요. 이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CMD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자,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입력행을 잡을 때 우리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해서 A의 3번 셀 .row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더하기 그리고 대괄호 또 열어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할 건데 그때 이제 current region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region .rows coun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입력행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엑셀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엑셀의 셀들 중에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달라. 그때는 이제 어떤 걸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이 고객 번호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해당 컨트롤을 찍어 보면 이 해당 컨트롤의 이름이 지금처럼 여기 속성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 컨트롤의 이름은 txt 고객 번호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폼에 가지고 있는 우리 txt 고객 번호라는 게 있는데 그 고객 번호의 실제 값, value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value, 실제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줄을 썼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입력행 컴마 5열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1열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2열 거, 3열 거, 4열 거, 5열 거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열, 여기는 이제 4열, 5열 하고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지금 우리 성별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성별, 이제 컨트롤을 찍어 보게 되면 성별이라는 그 컨트롤에 우리 이제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제 이름이 cmb 성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txt 고객 번호 요걸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cmb 성별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해당 컨트롤, 이 콤보 상자를 이제 찍었을 때, 그때 콤보 상자 이름은 cmb 종목이요. 그러면 이제 이곳을 또 우리가 수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cmb 종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사용시간, 요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 컴마 4열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이 해당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속성창에 보니까 txt 사용시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txt 사용시간 하고 이렇게만 이제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엑셀로 봤을 때 입력행 컴마 5열에는 우리 금액이 이제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금액은 사용시간 곱하기 종목별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사용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텍상자에서 입력받은 그 사용시간을 입력행 컴마 4열에다 넣어줬죠. 근데 이 종목별 단가요. 이 종목별 단가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엑셀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폼을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서 이제 종목을 짱 하고 찍으면 지금 이곳에 이제 종목들이 쭉쭉쭉 들어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종목별로 우리 단가가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콤보 상자를 만들 때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때 이제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만약에 헬스라는 거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얼마인지 좀 보자고요. 리스트 인덱스 번호는 우리가 이제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쿼시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0번이고요. 골프가 이제 1번이요. 그리고 이제 헬스가 리스트 인덱스가 2번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에어로빅이 이제 3번 하고 나올 거고요. 수영이 이제 4번 하고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볼링이 이제 5번 하고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폼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스쿼시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0번이 될 거고요. 골프를 선택했다. 그러면 1번이 되겠죠. 헬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2번이 될 거고요. 에어로빅을 만약에 선택했으면 이제 3번이 될 거고, 수영은 이제 4번이 되고, 볼링은 이제 5번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사용자가 헬스라는 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스의 이제 단가가 350이니까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그때 이 헬스의 단가는 지금 i열에 들어있어요. i열에 들어있고, 그때 이제 행 번호를 보게 되면 이제 6행이요. 6행. 그러면 지금 이 엑셀에서 6행 i열의 값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우리 350 요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겠죠. 근데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2번 하고 요 값이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우리가 6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2일 때 이제 6행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골프를 선택했다면 그때는 이제 5행으로 만들어주고, 스쿼시를 선택했다 그럼 이제 4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에어로빅은 이제 7로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수영은 이제 8로 만들어주면 되고, 볼링은 이제 9행 그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나오는 그 리스트 인덱스랑 지금 우리가 행 번호랑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이제 4라는 값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해서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걸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참조행을 구할 때 우리가 더하기 4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에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4를 하는 거를 지금처럼 행 번호랑 이 리스트 인덱스랑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고, 아 더하기 4를 해야 되네, 그렇게 이제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콤보 상자에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때 첫 번째 데이터가 스컷이죠. 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행 번호가 4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이제 더하기 4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i열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A가 지금 1열이죠. B가 2고요. C가 이제 3이고, D가 이제 4, 그리고 E가 5, 그리고 F가 6, 그리고 G가 이제 7, 그리고 H가 이제 8, 그리고 i열이 이제 9열이죠. 9열.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헬스라는 거를 선택했다면 엑셀에서 6행 9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요 350이 이제 짜잔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해서 지금 우리가 단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 행 번호는 사용자가 이제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계속해서 바뀔 거고, 행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행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열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제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금액은 사용 시간이 지금 우리 엑셀에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이랑 곱해라. 뭘 곱하냐? 우리 종목별 단가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종목별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따로 이제 구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부터 구하자고요. 참조행을 구할 때는 참조행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냐? 우리 콤보 상자,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번호, 그 리스트 인덱스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행 번호, 엑셀에서 사용하는 그 행 번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더하기 4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참조행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가를 이제 꺼내오면 되겠죠. 우리 엑셀에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참조행 컴마 9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단가를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꺼내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금액은 사용시간 곱하기 종목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천 단위마다 이제 컴마를 붙여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에다가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이려면 우리 포맷이라는 그 명령어,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맷이라고 쓰고,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은 뭐다? 샵, 샵이다. 이렇게 해서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포맷이 지금 이제 형식을 지정하는 거니까 지금 이곳에서 계산된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이제 표시할 때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맷으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금 계산해서 요거 이제 찍자고요.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면 그때 고객 번호는 제가 이제 3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성별은 남자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그때 이제 종목은 제가 이제 수영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사용 시간은 100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 버튼을 짠 하고 눌렀더니 고객번호 3번 들어갔죠. 성별 남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종목 수영 들어갔고, 그때 이제 사용시간은 100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수영일 때 단가가 지금 200이죠. 해서 우리가 이제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시간 곱하기 단가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100 곱하기 200을 해서 2만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금액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어서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좀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스포츠 센터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요금 계산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여기 종료라는 요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스포츠 센터라는 그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하래요. 그 얘기는 이 해당 폼을 이제 종료시켜라. 그 얘기죠. 해서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해라. 이 말이랑 그냥 해당 폼을 이제 종료해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화면하고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 폼을 종료해라. 그 말이랑 똑같은 거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폼에서 이 종료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뜨죠. 종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쓴다? unload me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더라. 해서 unload me 요거 한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엑셀 아이콘 이제 찍어주고요. 요금 계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습니다. 그때 이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누르자고요. 종료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누르니까 그냥 폼이 이제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면서 화면과 이제 메모리에서 싹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수정하는 문제, 그리고 매크로 문제,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세 문제를 모두 다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5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해당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